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려 합니다. 잘 들리시면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 이후에 바로 아침 시황 진행합니다. 어떻게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잘 쉬셨나요 어제? 참이 날씨가요. 날씨라고 해야 되나? 어제 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차에서 이제 온도가 나오잖아요. 2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비가 오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비가 좀 쏟아지고 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밤에 난방을 켜셨거나 혹은 이제 보일러 틀었거나 장판을까지 켜고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불을 꼭 덮고 잤는데 좀 춥네요. 그런데 이렇게 추워도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열심히 주식을 하게 되면 또 따뜻해지는 몸이 열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금일 아침 시황 진행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레드캐들과 함께합니다. 방금 뉴스 마지막 들었던 것 중에 보시게 되면 힐러리와 트럼프 토론회 관련 얘기 나올 텐데 잠시 뒤에 그 내용 살펴보고요. 시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증시 먼저 갑니다. 미증시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우 연봉이에요. 다우지수 연봉 형태상. 잠깐만요. 양봉으로 몸통이 좀 두껍게 이어집니다. 꼬리가 좀 달리고요. 괜찮죠? 잠깐만요. 올해 일단 연봉 기준에서는 양봉이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 꼬리가 좀 길죠. 그쵸? 근데 지금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는 월봉 넘어간다 그러면 윗꼬리 이외에 음봉으로 좀 밀릴 것 같은 모습 만들어지는데 18,600포인트 고점에서 8,0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봉 넘어갑니다. 자, 한 2-3주 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보자. 2-3주 전쯤에 제가 요 자리였습니다. 2주 전이군요. 18,000포인트 중반 정도 와있을 때 다우지수 보면서 했던 얘기 한 2달 됐네요. 그때 했던 얘기 뭐냐 18,000포인트 중반까지 왔지만 결국은 18,000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8,000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 2주 전쯤에 지난주에 윗꼬리 찍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죠. 8,000 초반 정도까지 하락이 있습니다. 일본 기준 본다라면 지지라인을 찾기 위해서 조정이 받았고요. 좋고 8,000 초반선 정도에서 장기 121선의 터치 정도, 지지라인 정도가 만들어지는 정도입니다. 역시나 조정이 나온 게 당연한 모습이었죠. 지금은 8,000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치고 있는데 현재 구간 내에 8,000을 또 이탈시킬 것이냐, 무너뜨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이 나와준다라면 추가 하락을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전거래일날 좀 이제 0.7포인트 정도, 7% 정도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지만 지지라인 구간에서 이제 2평의 자리 구간에서만 계속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대로도 18,400포인트 인근에 저항선도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급등이나 급락 아마도 이제 방향을 잡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 연봉이에요. 몸통이 좀 있고요. 꼬리가 깁니다. 상승 중이죠. 월봉 그림 본다면 역시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계속 갑니다. 다우와의 차이점이라면 다우 같은 경우는 정거점까지 지금 당장 못 가고 있는데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다가 근처 다시 상승해주면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나스닥이 다우지수의 흐름대로 다시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5,000 초반까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기준 보시면요, 떠있어요. 2평 타고 올라가는데요, 상승폭을 키우고 계속 2평 따고 지지받고 떠있어 횡보 나오게 되면 꺾이기 쉽죠. 내려오기 쉬워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만 좀 봤고요. 그럼 왜 미증시가 오르고 빠지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뉴욕 마감, 경기지표 호조, TV, 토론, 안도감의 상승 반전. 다우가 0.74%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0.74% 정도 올라왔고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기지표 호조, 그리고 TV 토론, 그리고 안도감. 자,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알 거, 유가 급락했다는 얘기죠. 미국 대선 TV 1차 TV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13.8포인트 0.64%,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가 0.7% 올라갔으니까 뭐 비슷한 그림일 거예요. 0.6, 0.7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다우 나스닥은 0.9%가량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5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IBM, 시스코 시스템즈도 1에서 1.8에서 1.3 정도 올라갔고요. IT 기업들이 상승이 많이 나와서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업종별로 기술이 상승했고요. 소비와 금융업종도 좀 올라왔습니다. 유틸리티 쪽이 좀 하락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네,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업종은 좀 빠졌어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오던 부동산이 좀 꺾였다라는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경기지표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9년 만에 최고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9월 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1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지수가 100을 넘어가다 이렇게 부근 오게 되면요, 100을 기준으로 많이 보죠. 100 기준 많이 보게 되는데 예상치 99는 물론 직전월 8월 수정치 100일도 넘었고요. 지난달 기록에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104까지 끌어올립니다. 뭐 기껏해야 1포인트 3포인트 얼마 차이 나느냐, 그동안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넘어섰다. 중심 넘어섰고 기본 부분을 넘어섰고 예상치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나 주가의 움직임 봤을 때는요, 예상치보다 높으냐 낮으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뚜껑을 열었는데 뭐 재료가 좋다라거나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거나 아니면 뭐 지표가 좋아요. 그러면 상승하기 쉽고요. 예상보다 낮다 그러면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오르고 실망감이 빠진다고 했는데 기대감보다 더 높으면 추가 상승, 기대감보다 낮으면 실망,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자리에서 심리가 좋아졌다, 소비자 심리가 좋았다는 얘기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자, 국제유가는요, 산유국 회동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맨 밑에 보세요. 국제유가 산유국 회동 기대가 실망으로. 감기가 아니라 이게 목이 간 거예요. 감기는 계속 있었고 목이 간 겁니다. WTI 2.74% 급락이 나왔죠. 국제유가가 산유국 회동에서 구체적인 유가 안정 방안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뭐 회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산유랑 동결이라거나 아니면 약간 감축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을 좀 줄이면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유가가 떨어집니다.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26달러 빠집니다. 급락했습니다.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 역시 1.3달러 2.75% 떨어졌고요. 내용을 봅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산유량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삭감은 일단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란 석유장관 역시 사우디와 러시아와 회동했지만 동결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이 없었다 라고 해서 실망감이 생긴 겁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알제리에서 개막한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국제유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자리에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해서 실망감으로 유가가 많이 빠졌다, 급락했다라고 나옵니다. 달러 강세, 페소 급등, 금값이 1% 내렸다고 하네요. 자, 달러는요,
미국 대선 1차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요 급등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약세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좋았어도 예전에 그 운영진이 사고 친 적이 있다, 뭐 횡령 배임을 해서 다른 회사를 말아먹고 왔었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있다라면요 신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제가 그런 종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면서 유로화는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페소화가 19.44 페소까지 달러당 하락하면서 11일날 최저치 기록한 다음에요 현재 1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죠. 네. 페소화랑 뭐 상관 있겠습니까만 일단 뉴욕 마감 증시에서 내용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의 TV 토론이 승리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표시 한번 할까요? 박스권 그려봅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멕시코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거다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우세하네? 60대 30, 60 몇 대 30 몇이었어요? 거의 7대3에서 6대3 4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힐러리가 잘했다. 뭐 둘 다 누구나 하나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대선 후보로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긴 어렵지만 누가 좀 실수가 적었느냐, 그나마 누가 낫느냐 라고 한다면, 도토리 키즈가 한다면 힐러리가 그나마 나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멕시코 수출에 차질을 팽길 것 같으니까 반대죠. 힐러리가 유세하니까 주가는 멕시코 페소 가치는 오히려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금값은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도 감소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되죠? 네. 유럽 증시는 유가 급락, 금융 부진에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은행에 대한 불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가 약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지수와 내용 볼게요. 독일 닥스 지수가 0.3% 하락 나왔고요. 영국 FTSE 지수가 0.15% 하락, 까크 지수는 0.2%가량 하락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선 1차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던 평가에 오름세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유가가 빠졌어요. 에너지 업종 부진했고요. 도이치뱅크가 사상 최저가로 추락하면서 금융업종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도이치뱅크 하니까 2011년도에요. 2조 원 정도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급락했던 시기 있었거든요. 선물분 급락했다가 뭐 100억 이상 차익을 냈네 어쩌네 나왔던 게 있었는데 거기죠. 문제가 좀 있는데요. 도이치뱅크. 독일 폭스바겐은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벌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4% 급락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요 폭스바겐이 파산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할게요. 코스피 연봉의 모습은 206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그래도 참 강해요. 2016년도에 그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아래 꼴이 길게 달리면서 보통 지금 얇아지는 모습에서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양봉으로 잘 올라갑니다. 상승폭 괜찮아요. 그래도 그죠?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코스피. 연봉 형태 양호하고요. 월봉 기준 보시면 2060선 60에서 70 부근입니다. 맥점 잡아놓은 게 있죠? 제가 잡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60에서 70포인트대 근처까지 오게 되면 저항이 계속 있었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맥점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봉 보시면 역시 3주 전에 최고치를 찍었던 자리에서 밀었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60, 70 근처에서 저항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0.2%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좀 눌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미증시 다우 나스닥 올랐는데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고 정고점 부근 정도에서 다시 음봉이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206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강하게 튀었습니다. 2000포인트 이하에서 지지받고 튀어 오른 거예요. 튀어 올랐는데 전거래 매매 수급 보시면요. 기관의 매입이 중심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개인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대량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가 나와주면서 강력하게 뭐 올라간다, 지금부터 심을 실었다라는 정도의 모습은 못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들어 올린 자리에서는 매도 차익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봉이에요. 올해 다시 빨간불 올라왔죠. 687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연봉 기준 빨간불로 올라옵니다. 아래꼬리 길게 나오면서 빨간불 나왔어요. 제 예상하는 모습이 올 연말에 음봉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나 700 정도까지 자꾸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애를 계속 씁니다. 근데 예상되는 모습은 역시나 연말 정도에 내려오는 게 그림이 좋아요. 그래야 내년에 연초부터 끌어올리기 좋죠. 월봉 기준 보시면 지난달에 급락 음봉, 이번 달에 밑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근데 690선에서 저항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간 기준 보시면 이번 주 십자인 캔들이에요. 2주간 양봉 이후. 자, 660이나 이하 50 정도까지 온 보다 땡큐다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방송했지만 650 근처까지 온 자리는 정말 땡큐할 자리입니다. 땡큐할 자리였고, 거기서 이렇게 2주간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였고, 현재 2평 구간 내에서의 저항 혹은 터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려면 갭을 띄워야 됩니다. 갭 상승으로 한 695 이런 자리까지 한번 떠줘야 그 다음 700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요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잠깐만요. 아침에 할 게 있었는데 좀 차질이 있네요.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뭘로 가느냐? 뉴스로 갑시다. 잠시만요. 자, 오늘 뉴스는요, 몇 개, 12개 정도 준비됐습니다. 12개 정도 뉴스가 준비됐어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아까 트럼프와 클린턴 TV 토론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달러가 클린턴 TV 토론 승기의 안도 강보와 패소급 등 그냥 시황 뉴욕 마감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예요.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급등했다. 유로화는 유로분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다음 달에 15기업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두산 박캡 3곳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나머지 12곳은 코스닥 몰려있습니다. 대형급 피어라다가 일정 겹치기도 했다. 흥행 비상 상장 처리 대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요 영화 같은 경우를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화와 함께 연예인들 컴백 시즌이라거나 이제 음반 발매 시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해외에서 인기가 좋았던 혹은 힘이 있는 배급사가 밀고 있는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는요, 중소형 제작사라거나 아니면 인디영화는 별로 의미 없지만 자금이 좀 떨어지거나 2위, 3위 하는 배급사가 진행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요, 거대 배급사가 진행하고 인기 있었던 시리즈가 나오고 기대감이 큰 영화가 나올 때는요 좀 피해갑니다. 음반도 마찬가지, 컴백도 마찬가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누구죠? 엑소가 제일 잘 나가나요? 만약에 엑소가 컴백한다 그러면 다른 보이그룹이죠. 컴백 자체를 약간 미루기도 합니다. 쇼케이스 한다 그러면 당일날 똑같은 날 진행한다 그러면 다음이나 아니면 시간을 늦춘다거나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여들이 많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산 박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컸던 내용이죠. 그죠? 요 종목과 함께 같은 시기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공모 자금들이
그쪽에 빨려 들어가면 흥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음 달에 15개 정도의 공모주가 청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철회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 들립니다. 철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얘기 나옵니다. 희망 최저 공모액, 두산 파켓이 얼마요? 2조 82억입니다. 건설 기가업종이고요. 두산 파켓 관련해 가서 두산 관련 테마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2조 정도는 끌어들여야겠다. 2조 82억이니까 3조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끌어들이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자금들이 같은 시기니까 짧은 시간 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 돈을 끌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청약 철회가 좀 있지 않을까. 흥행이 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15개 기업이 입성을 위한 공모 청약 받습니다. 두산마켓, JW생명과학, 어제 교육했죠? JW 그룹주들, 신약, 중해제약, 홀딩스. 이 내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프라코까지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고요. 나머지는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여기서 볼만한 게 뭐냐면 그레이트 리치 과기, 이거는 별로 좀 그래요.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금색의 차륜 중국이잖아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오가닉 코스메틱까지 해서 한 3개 정도가 다음 달에 공모청약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상장한 이후에 돈만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월별로 따지면요. 올해 가장 많아요. 왜 많을까요? 원래 연간 기준 본다라면 지금 골고루 나오는 게 맞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연초에요. 증시가 아주 강했나요? 시장이 아주 왕성했나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연말에 자금 또 종목들이 몰리게 되면 상장 물량 물리게 되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10월에 지금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온 거예요. 떠밀려서 모여 있는 겁니다. 11월까지 밀면 또 연말에 상장을 했던 모아지니까 흥행 어려워지겠죠. 그럼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데드라인으로 10월에 몰린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여급인 부산박객이 2주원, 나머지 기업이 5천억 정도를 모으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니 좋지만 청약 일정이 빼곡하다 보니까 흥행이 실패하거나 상장 철회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공모 청약. 왜? 15개인데 30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마 청약 철회 쪽이 나오지 한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대감이 컸던 두산파켓과 JW생명과학 정도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3개 종목 정도가 또 국내 시장에 상장 준비하기 때문에 약간의 파동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모주 청약 기업 수를 보게 되면요. 6월, 7월달 정도에 한 7개, 8개 있었나 보네요. 9월 같은 경우도 좀 있었는데 많지 않 10개 못 넘었죠. 지금 15개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흥행 실패 사례라거나 청약 철회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과 22일날 청약한 화승엔터프라이즈는요. 미달입니다. 0.26대 1이에요. 0.26대 1로 미달있다고 되어 있고요. 헝청그룹도 0.77대 1이었습니다. 모터리즈도 0.98대 1. LS전선아시아가 그나마 2.98대 1로 올라왔는데 소형주가 이제 흥행이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해요. 청약 경쟁률이 10, 20, 30, 5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야 그래도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보게 되는데 좀 어렵다고 보네요. 두산복캡도 공모주 공모가 적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 나와주네요. 41,000원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물 건너간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두산박핵이 청약이 미비해진다 고평가로 그러면 JW생명과학 쪽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힐러리가 우세하다는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가 밀고 있던 내용 반대 멕시코 페소 올랐다 했잖아요. 그런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모 청약률 어떻게 마감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2025년 정도의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에 대한 투자법이 뭐냐. 친환경차 등 전지 원료로 주목이 되었고 유효거래소 성장 ETF가 유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올랐죠. 월별 가격 킬로그램당 위안화 가치 2011년 9월에 35위안에서 142.65위안, 116위안, 100위안 이상까지 끌어올려 있습니다. 약 3배 정도죠. 3배, 4배 이상 상승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차에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차량은요 친환경 차로 갈 수밖에 없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환경 문제는 심화될 것이고 북극의 빙하는 녹을 것이고 그리고 매연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얘기 계속 이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 인식이 뭐랄까요? 좀 이제 높아질수록 인식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석유 연료 자체가 이제 고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에너지원, 친환경 에너지원 전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만들어서요 축전지로 모아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온 전지라거나 전지 원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일고 있다 라고 해서 ETF 쪽으로 유효거래소의 상장이 유망하다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진작에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 많이 쓰니까 그거 생각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뭐 집에다 해볼까 했더니만 문제는요 패널은 안 비싸요. 패널은 많이 안 비싼데 비싼 게 뭐냐면요 ESS 관련이 비쌉니다. 태양광 그 패널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모아놓으면요 그 모아놓는 부분이 비싸요. ESS 전력 축전이라거나 모아놓는 그 부분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2020년쯤 되게 되면요 가격이 한 30%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요런거 리튬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워낙 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좀 지켜보셔야 돼요. 다음 치약 때문에 K뷰티 대표주자 아모레퍼시픽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라는 거죠. 뉴스 보셨을 거예요. 기사도 보셨을 거고. 저희 집에서도 그 치약 뭐 쓰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 메디안이라거나 뭐 송염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와 집에 가서 치약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번씩. 저도 봤는 다행히 저희는 다른 거 씁니다. 피로 시작하는 거 씁니다. 다행히. 자 그것 때문에요 품질 관리에 대한 허점 아모레가 진땀을 벌이고 있다 진땀을 흘리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뭘 먹고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타격이 클 것 같고요. 관련해서 반대급부로 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뭐 다른 치약 제조하고 있는 생활 건강 쪽 해봤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만큼 반사익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라거나 움직임들은 좀 약할 수 있겠다. 치약 시장의 현황은요 LG생활 건강이 제일 많아요. 40%입니다. 수혜보지 않겠나 싶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100% 환불 약속했다고 했는데 삼성 따라하는 거죠. 노트7 따라하는 겁니다. 환불 내지는 교환 쪽인데 교환을 못하죠. 치약이니까. 누가 쓰겠습니까? 그거 다 빼고 만들었다고 해도 믿겠어요? 그래서 환불 약속했다고 하는데 치약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송염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건 좀 관리를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체육 만찬 끝났다. 네, 김영란법이에요. 보니까요 김영란법 관련해가지고 앱도 나왔어요. 앱 보셨나요? 영란이 앱인가요? 나왔더라고요.
영란예비가 나와가지고 어떤 거 하면은 문제가 되고 어떤 거 하면 문제 안 되니까 적으면은 해서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있나봐요. 어제 보니까 국회 국감 갔을 때도 더치페이 하시더라고요.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10,000원짜리 드시는데 우리는 회사에서 구내식당 4,500원짜리 먹는데 그것도 싸게 먹었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좀 거시기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어제까지 막바지 얘기 나와줬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30,000원 미만 메뉴들이 29,900원 홈쇼핑 메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홈쇼핑 호텔도 어려워질 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매각이 많이 나옵니다. 접대 부분이 한다라면 대표적인 게 뭐 술이라거나 골프 접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는다 라는 얘기 나와줬습니다. 보시고요. 연기금 돈 걸려도 적용된다. 김영란법의 여의도도 활짝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라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30,000원 이상짜리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게 좋고 코에 건 코걸이 귀에 건 귀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방은행이 골동이 ATM 못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시중은행들은요 ATM을 줄입니다. 근데 지방은행들은 못 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지방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단위농협이라거나 지방농협 같은 경우 가게 되면요 어르신들이 인터넷 뱅킹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잘 못해요. 우리 70 넘으셨는데 작년에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십니다. 그냥 은행 가서 하십니다. 은행 가서 하시거나 잘하면은 ATM 쓰십니다. 그쵸? 농어촌은 소외된 지역의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라도 써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은행들이 해당 분을 줄이지 못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 보험료를 배불리는 병원들 비급여 전문 병원의 강남 스타일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 가봐서 알지만 급여랑 비급여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빠먹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 건강검진 받아주고 무슨 뭐 당 해서 뭐 혈액 투석해주고 하면은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어르신들 와서 치료받으시면 돈 줘요. 10,000원 드릴게요 5,000원 드릴게요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급여 비율이 높은 병원이 경기 의정부 97% 비급여, 서울 중구에도 96%, 경기 분당 98%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병원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가 쓰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좀 알고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힐러리 트럼프 승자가 주가 10% 상승이냐 하락이냐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8년 이후에 S&P 500 대선 전후 주가 추이 민주당 10% 공화당 마이너스 10%입니다. 민주당이 잡아야 10%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지수가 더 견조하게 움직일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주가 추이의 흐름 본다라면 정권 유지할 때 민주당이 유지할 때 주가 추이 양호했는데 당선자 아직 확실할 수 없고요. 만약에 트럼프 잡는다고 한다면 충격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힐러리 쪽을 조금 더 응원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증시의 종가는 국내 증시 시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도 역시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힐러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힐러리 관련 테마 종목이 있잖아요. 또 패션 업종 중에 있는데 오늘 동시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힐러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압박, 인하 압박 낮춰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낮춰야 돼요. 지속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날씨가 또 선선해지면서 에어컨 많이 안 틀 것 같으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는요, 정부의 인사라거나 정책 부문에서 누군가 하나 이거를 끄집어내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 내년에 대선에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이 확실하게 이걸 끌고 나와서 손을 봐준다라면 내년 대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누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차결돼가지고 이 국민에게 도움을 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용하네요. 그쵸? 좀 조용하네요. 다음 기사 호텔신라 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 선언했습니다. 연말이죠? 네, 또 12월 해가지고 뭐 전에 또 얘기 나와주는 게 있습니다. 면세점 입찰이요. 6월 3일 신청 공고에 이어서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 접수합니다. 12월 중에 최종 4곳, 서울 4곳 대기업 면세점 3곳과 부산 강원 지역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호텔신라가 현대산업과 손잡고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통 3사 게로트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이 재개가 되었다고 하고요. 프로모션도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바꿨습니다 벌써. 네. 어제 그렇게 바꿨어요. 60% 쓰다가 100% 쓰니까 난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아직까지 교체 못하셨다라면 지금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못 받았다라면 예약자분들 조만간 이제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삼성이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야겠네요. 57분이네요.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금일 움직임들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실러리 관련해가지고 미증시 올라갔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빠질 것 같다고 했지만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대선뿐만 아니라 해외 등 대선도 같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간은 8시 57분입니다. 이제 아침 시험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왜 수요일이에요?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익 나는 하루 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 저는 위너스톡의 양봉 캔들 레트캔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